학교에서 봤지? 뭐 이런 멘트라든지 뭐 공부 학교 다닐 때 학습지에서 봤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PPT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트로는 뭐냐면 이거 다 진단하시고요. 나중에 내가 본격적으로 정확히 치료하고자 하는 증상에 대한 별도의 문제는 원장님이 나중에 따로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 이제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뭐가 제일 불편하고 피로 증후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환자를 앉히셔야 돼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피로의 종류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나 피로해서 지금 이거 드는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왜 어머니 우리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꾸 몸이 피로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인트로를 깔고요. 반복되는 피부 염증이라든지 반복되는 요요라든지 이게 내가 양방치료 한두 번 해서 계속 안 낫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PT 준비하면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3개가 다 생겼는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자, 육체적 피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로 그리고 근육을 실제로 뭐 많이 앉아있든지 아니 많이 서 있든지 운전을 오래 하든지 뭐 실제로 물건을 많이 들든지 해서 나타나는 근육 피로. 그러니까 3가지 중에 반드시 2개 이상은 해당이 되게 돼 있고요. 뭐 다들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 그런데 어머니 동의보감에서도 현대내과하고 동일하게 피로를 2가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조문을 보여줍니다. 뭐 한자가 나와 있지만 이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동의보감에서도 육체적인 과로를 하게 되면 기를 상하고 정신적인 과로를 하게 되면 혀를 상한다, 몸이 상한다 이렇게 똑같이 보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어머니 지금 제가 문진표를 딱 보니까 피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제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볼 거예요. 보고 피로가 처음 시작이 되면 그냥 좀 피곤하네, 좀 요즘 무기력하네, 사람들이 나보고 안색이 좋지 않다고 하네, 그리고 요즘 집중이 잘 안 되고 좀 그렇네, 그런 성적 있으시죠 어머니? 하면 뭐 그렇지. 근데 이 상태가 사실 건강한 상태에서는 며칠만 쉬어줘도 괜찮아집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드님하고 뭐 여행도 갔다 오시고 하면 풀려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질병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레이트를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 환자가 주소증으로 체크하는 증상들을 위주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게 피로가 자꾸 누적이 되면요 이런 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이 안에 있어서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왜요? 이게 사실 피로와 스트레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왜 구체적으로 질병이 되느냐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지금 피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효과음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효과음을 쓴 이유는 집중도를 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정신 차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넣었고요. 아니면 끄셔도 됩니다. 노화가 진행돼요. 이 사진을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어머니 빨리 늙어요. 빨리. 그러니까 저도 진짜 이 강의 준비하면서 한 달 정도 한 10년 늙은 것 같은데 급격한 노화와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질병의 수준으로 발전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혐오감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당신의 피로에 대한 원인, 치법, 이 모든 것들을 이 PPT를 보면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피로에는 2가지 축이 있어요. 큰 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 말한 강의 내용인데요. 좀 더 훨씬 직관적이고 쉽게 깔끔하게만 담아놨어요.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이게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세포에마다 다 있는데 어머니가 먹는 음식 그리고 호흡하는 거, 산소 이 2가지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몸을 돌리는 거예요. 공장이에요, 공장. 근데 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 말해서 방전되는 거예요, 방전.
내가 피로하다라고 느낄 때 가장 본질적인 어떤 영역의 피로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피로감 증가하고 이런 질병들 생기고 빨리 늙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갑상선. 갑상선 어머니 아시죠? 이게 갑상선이란 단어는 30대 이후에 여성분들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환자의 공감이라든지 경험을 묻는 것도 괜찮아요. 어머니 주변에 갑상선 뭐 떼신 분들 많죠? 수술하신 분들 많죠? 대부분 끄덕끄덕 하면서 맞다, 내 옆집 맞다, 가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과 에너지 생산의 필수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 자, 어머니 볼게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의학 사전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적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운이 없고 계속 피곤하고 그 다음에 춥고 근데 이 증상들을 말씀을 하실 때 특히나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 있다면 꼭 짚어주셔야 돼요. 중간중간마다 아 이게 그냥 의료 PPT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 얘는 자꾸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 다 내 얘기구나. 이렇게 본인은 본인 얘기 아니면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부분은 우리야 관심 있지 환자들은 내가 어떻다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증상 설명하실 때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요즘 추위 많이 타신다면서요. 그래서 막 양말 안 신으면 잠 못 주무신다면서요. 자꾸 이런 거예요. 계속 환자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체중이 증가한다. 식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탈모. 이거는 남성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 다음에 피부와 모발의 건조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진맥, 복진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한번 짚어주세요. 아, 요즘 피부랑 모발이 되게 건조하시네요. 그래서 그리고 목이 쉬거나 허스키한 목소리가 난다. 뭐 이런 증상들.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이제 비특이적이게 뭐 집중력이 떨어졌다, 관절통이 생겼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수치에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있기 시작하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증상이 질병이 될 수가 있다. 앞에 봤던 그 이 두 기관 있잖아요. 이게 임상 증상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1대1로 이렇게 해봤는데 어머니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다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둘 다 몸에서 에너지를 내고 열을 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수천 년 전에 몰랐을까요? 그런 사람들 없었을까요? 똑같이 봤어요. 양허, 기허 이런 개념으로 봤어요. 또 하나 짚어볼게요. 자, 어떻게 봤냐면 증상을 동의보감에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호흡 소기, 나어 언어, 동작 무력. 똑같죠? 말하기 귀찮고 움직이는데 힘이 없다. 그리고 양허 오한, 뭐 추우면은 뭐 이렇게 처방을 써라. 다 치료를 해왔어요, 어머니. 그리고 보세요. 양허하게 되면은 체형이 뚱뚱하고 얼굴도 붓고 똑같죠? 지금 어머니 증상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마르고 탈락된다. 그 다음에 폐기, 그러니까 기운이 아까 호흡을 잘 돌려내지 못하면 당연히 에너지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상하고 손톱이 마르고 뭐 이런 증상들이 똑같이 나타났어요. 예전에도. 목소리가 자주 쉰다 이런 표정도 있죠. 표현도. 자, 두 번째는 부신입니다. 자, 요쯤 되면 살짝 집중력이 떨어져요. 환자분들이. 알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럴 때는요. 이 부신이 굉장히 스트레스랑 면역력에 관련이 있는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폐나 간이나 이런 건 알아도 부신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환자가 조숙종으로 잡는 질환에 부신이 안 엮이긴 어려워요. 뭐 피부 질환도 그렇고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부신을 끼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어머니 증상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장기니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스트레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머니 스테로이드 아시죠?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우리 몸 안에서도 분비를 합니다. 바로 이 기관에서. 스테로이드는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는 기관이라서 얘가 스테로이드를 잘 분비를 해내지 못하면 각종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호르몬도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 맨 처음에는 일단 흥분을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빡치게 하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인 거야. 지금 너 죽고 나 죽자 이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걸립니다. 이런 거 없는 분들이 없어요.
짜증 나시죠? 우울하시죠? 잠 잘 안 오시죠? 그 다음에 피부 뾰루지 자주 나시죠? 아니면 염증 자주 나시죠? 아니면 심지어 뭐 그냥 가렵다, 아니면 감기가 자주 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셔도 돼요. 탈모, 머리 자주 빠지지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체중 때문에 내원을 하셔도 이런 경우가 많고, 이것 때문에 체중을 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질환들 얘기를 하시면서 환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요일에 온 환자는 얘기를 해보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게 이제 지금 뭐 양방병원에서 호르몬 제제도 먹고 있고 다낭성 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내원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타령 실정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얘기를 하면서 이 호르몬 제제가 지닌 부작용들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이러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심화되면 보세요. 이게 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몸도 번아웃이 옵니다. 언제까지나 싸울 순 없잖아요. 달고 짠 게 땡기기 시작해요. 이거는 뭐 여성분들 100%가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식욕이 많아서가 아니고, 네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네 몸이 피로해서 해 하면 되게 위안받는 느낌이 드시는지. 그러니까 특히나 뭐 이게 임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알도스테론이라든지 뭐 코티솔 분비가 낮아지면 자꾸 저혈압,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니까 달고 짠 게 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염증이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단순 그냥 근골격계 질환의 염증이 해소가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통증, 감기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체중의 증가나 무기력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똑같이 한의학에서 음허, 혈어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 요거는 제가 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한번 증상을 한번 볼게요. 똑같이 봤는지 하고 짚어주시면 자주 놀라고 두근두근 한다. 여기 심장 사진 보이시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불규칙적이어진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동의보감에서도. 그리고 피부에 습진이 많아지고요. 불면증이 생깁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poor sleep 하고 불면증 자주 발생한다. 짚어주시고. 자, 월경장애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얼굴이 창백해지시고 탈모가 생긴다. 이 증상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다. 그럼 거기서 멈추셔서 이제 원장님들의 어떤 의학적인 얘기를 더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환자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환자들은 또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또 더 집중력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지럽다, 이뮨 시스템, 코가 간질간질하다, 알러지 많이 생긴다, 비염 생긴다, 어지럼증 생긴다, 아드레날 파티그 신드롬 사진하고 일치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되고, 결론은 피로 증상을 동일하게 봤다라는 거죠. 서로에 준해서 양기와 음혈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치료를 했다. 자, 이 단계까지 이후에는 이제 치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략을 한다, 혹은 빨리 상담을 해줘야 된다, 그럼 저는 치료법부터 써요. 양방에서는 이런 거를 강화시키는 건 없어요. 깎아내리는 건 가능한데, 없애고 뭐 항생제로 없애고 자르고 뭐 이런 건 가능한데, 강화시키는 쪽으로는 굉장히 약화가 돼 있다. 약하다. 이걸 좁혀주고, 이제 그 합성한 알약을 투여를 하고요. 스스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수치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호르몬 제제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스스로 회복할 어떤 면역력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냥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야 호르몬제를 먹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 다들 아시죠? 그 스테로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고,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스테로이드가 안 좋다는 거 환자들이 정말 많이 알지만 더 항상 공포감을 더 주셔야 돼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특히나 뭐 환자분들이 공감하는 증상이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기사에서도 이렇게 주의를 줄 정도면 진짜 스테로이드의 그 부작용이 어마무시한 건데, 지금 관절염이나 뭐 이런 데 쓰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뼈를 괴사시킨다든지 뼈를 조기 사망시킨다든지 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제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약간 꽂히는 단어나 본인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또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PT에 오시면 한 15분 정도 걸리시는데 사이사이 환자는 뭐 복진하고 맥진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르몬 수치의 문제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가 면역 시스템의 문제다. 호르몬 수치만 조절하는 양반 치료는 장기적으로는 면역 시스템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짚어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짚어주고요. 이렇게 전혀 적합한 치료가 아니다. 그러고 이제 물어봅니다. 어머니 혹시 비타민이나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챙겨 드시는 거 있으십니까? 대부분 먹더라고요. 다 먹어요. 이런 건 다 먹는데 한약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인용을 해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것도 2020년 올해 나온 건데 이거 보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존스 호킨스대 교수도 인정을 했어요. 비타민 D나 칼슘을 먹는 게 오히려 뇌졸중 확률을 증가시키고 22편의 임상 시험을 종합해보니 뭐 예방도 안 되고 그리고 비타민C 맨날 먹는데 근거가 일단 없다. 해로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극단적으로 그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라면만 맨날 주구장창으로 먹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식단도 관리하고 영양제 복용도 하고 비타민 챙겨 먹는 사람하고 혈중 농도를 비교를 했더니 똑같았다. 그럼 대부분 엄청 열심히 먹고 있는 환자들은 되게 허무해하세요. 아니, 물론 영양제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까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짚어주시고 실제로 뭐 물어봤는데 효과 있다라고 하면 잘 맞는 걸 잘 찾으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뭐 먹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한번 볼까요? 또 물어보면 홍삼도 진짜 한 번씩 다 드셔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엄청 많은데 이게 한 40%가 홍삼이라서 홍삼을 두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 보시면 인삼을 찐 게 이제 홍삼인데 이걸 증숙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몸의 해독 호르몬을 저해를 해가지고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90건 중에서 한 10건 정도, 10% 정도는 홍삼 부작용이라고 해요. 꽤나 높은 비율이죠. 10명 중에 1명은 부작용을 겪는다. 근데 또 이 인삼의 주요 어떤 효과를 보는 성분이 사포닌인데 이 사포닌을 분해해내는 이 프라보텔라로이스라는 미생물이 한국인의 40%는 없다. 그래서 먹어봐야 흡수도 못한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또 허무해하시고 즉 체질과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은 효과가 없다. 짚어주고 그래서 아이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셨네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효과도 없고 해서 많이 막막하셨죠. 이렇게 공감을 좀 해주시고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하면서 이제 전혀 효과를 볼 수 없고 한의학적인 치료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색상을 전환해서 밝은 사진을 띄워놓은 이후에는 아까처럼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았던 때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언제 좀 컨디션이 좋았고 언제 내 몸 상태가 좋았고 어떤 본인이 성취를 느꼈다든지 기분이 좋았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 쓰는데 당연히 이런 얘기도 듣고 환자와의 교감도 필요하고 진단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학 치료는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다.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동의보감에서 보여드렸죠, 어머니.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치료했는지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릴 거예요. 이 증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약물을 수천 년간 처방을 해왔습니다. 데이터도 엄청 많이 쌓여 있고요. 보세요. 아까처럼 말했지만 이렇게 많은 약들을 써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는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 마찬가지로 아까 부신이 필요할 때는 이런 처방들을 쭉 쓴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 얘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압원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50견이 오셔가지고 어깨가 안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막 혈자리를 막 알려주면서 여기를 지압을 하면 어깨가 들린다, 막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이렇게 열심히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훨씬 좀 개운해지셨대요. 어깨도 많이 돌아가고 한데 한마디 붙이시더라고요. 그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조차도 지금은 너무 양방적인 어떤 치료나 어떤 증명된 거, 뉴스에 나온 거, 논문에 나온 거, 박사님이 얘기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노출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도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젊은 원장들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약들이 이런 호르몬들에 되게 작용을 해서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영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있어 보이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질환도 비특이적으로 다 넣었어요. 뭐 이 안에 뭐 환자의 주소증이 있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뭐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화를 억제한다 라는 거거든요. 전 논문을 잘 몰라서 혹시 뭐 전문의 선생님들 있으면 더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치료 기간은 이제 계속 앞에서도 계속 두세 달은 계속 얘기를 하시고요. 한 두세 달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이에요. 이게 뭐 한 달 해서 바짝 치료되는 이런 질환이 아닙니다. 꽤나 장시간 피로에 노출이 돼서 이런 증상들이 유발이 됐기 때문에 최소 3달 정도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한의원 어떤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한약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치료도 병행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 있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 시스템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원장님들 각각 어떤 치료법을 쓰고 있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것만 넣어서 반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계획서입니다. 그 피로증후군 클리닉 요거 제일 뒷장 보시면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치료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하지 마. 좀 생각해 보실래요? 이런 멘트는 절대 금지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약간 좀 부담도 되고 이거 약간 될까 안 될까 해서 이런 멘트를 썼었는데 지금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 치료를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으셔야 될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획을 꼼꼼히 구도를 짜주시는 거예요. 뭐 하루에 3번 드실 수 있겠어요? 보통 이제 현대인들은 일하고 하면서 3번 이상 챙겨 먹기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농축해서 하루 2번 먹게끔 그렇게 지어드릴게요 하고 3달 체크하시고 일반적으로 3달이 기본인데 항상 강요는 안 돼요. 아마 좀 뭐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시면은 뭐 하시더라도 3달이 기본이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그 환자가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한약 생각이 없는데 들어와서 100만 원 이상 권하고 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비약이라든지 한의원에서 조그맣게 그 대기실이나 카운터에 팔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소소하게 학회에서 나오는 어떤 환제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가볍게 권유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원이 자주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이나 한약이 거부감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비보로도 요즘에는 충분히 매출이 오를 수가 있는 게 추나가 되잖아요. 추나가 되고 그러니까 추나는 비보험은 아니지만 급여로 들어오면서 추나랑 약침을 패키지로 엮어서 그런 식으로 치료 루틴을 짜셔서 내원율을 높이는 것도 한약만큼의 어떤 매출 상승의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자주 내원하셔서 라퍼가 쌓이면 결국엔 한약 드시더라고요. 치료가 안 되면 치료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치료가 잘 되면 또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원율을 높이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글 파일 드릴 테니까 여기 밑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보완해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권을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잘 결정하시면 제가 반드시 좋아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나 비용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실장님께 맡기는 편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원장님이 직접 하는 패턴인데 어찌됐든 간에 PT는 나눠놨어요. 만약에 그 원장님이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PT를 한번 끊고
상담 PT를 한 번 더 꺼내서 비용적인 얘기는 조금 한계를 전환하셔서 얘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라든지 어떤 내가 좀 더 여기 정말 해자네 이런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고 같은 것도 좀 챙겨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스틱 한 약을 한번 먹어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동의서 작성. 아까 제가 피부과 얘기를 했듯이 환자가 이제 그때 꽂혀가지고 좀 심사숙고해서 사인을 하면은 물론 환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환불이 많이 줄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해보지 뭐 하루 아침에 낫는 것도 아니라던데 하면서 내가 그거를 취소를 했을 때의 불이익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헬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헬스랑 1년 끊어놔도 환불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끝나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네요. 좀 많이 빨랐나요? 빠르진 않았나요? 그리고 그 한약 상담하실 때 좀 힘든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이 PT 쓰면서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서 더 확신이나 뭐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게 아닐 때는 제가 사실 이 내용은 박 원장님한테 워낙 얘기로도 많이 듣고 구두로도 강의도 듣고 책 정리도 하고 해서 인지했던 내용이라서 환자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계속 설명해줬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리에 앉혀놓고 각을 잡고 딱딱딱딱 설명을 해줬을 때 확실히 더 뭐 궁금증이라든지 약에 대한 어떤 오픈 마인드라든지 치료에 대한 적극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번 원장님들의 맞는 스크립트가 또 꼭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잠시 쉬다가 다음 강의 이어갈게요. 감사합니다.